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달력 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계절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스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늘 위에는 가을 하늘답게 높고 옅은 구름이 아니라 여름 장마철을 연상시키는 강한 소닥선 구름이 소용돌이 치면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달력만 보고 이제 가을이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기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격렬한 대기 흐름이 단순한 계절적 변덕이 아니라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안정의 전조라는 점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쏟아지고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반복됩니다.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단순히 날씨의 변덕이 아닙니다.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가을을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은 여름 같은 폭염이, 또 어느 날은 초겨울 같은 찬 기온이 밀려듭니다. 계절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라니냐라는 강력한 해양 대기 현상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전 지구의 대기 흐름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문제는 올해 나타날 라니냐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뚜렷하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의 9월과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 또한 많아집니다. 즉, 가을이라고 해서 시원하고 맑은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국지적 폭우와 늦더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1월에 들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더 낮아지고 강수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런 한기가 몰려와 농업과 생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 가을은 끝없는 더위와 갑작스런 추위라는 양극단이 교차하는 계절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 큰 위험은 태풍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다행히 한반도에 직접 상륙한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을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해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이미 태풍의 씨앗들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발생해 일본 열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수축하면 그 길은 곧장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가 태풍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음의 PDO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대규모 변화를 일으켜 고기압과 저기압의 세력 균형을 바꿉니다. 기상청은 올해 음의 PDO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작용한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 쪽으로 수축하게 되고 그 순간 태풍의 길은 활짝 열립니다. 9월, 그리고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태풍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6월 이후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바다는 마치 연료처럼 태풍을 키워냅니다. 태풍이 예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더 빠르게 북상하며 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상청은 10월 초까지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백로의 달빛 아래 이슬이 맺히는 절기라도 대기와 바다는 아직 여름의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한반도를 덮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남해에서 발달한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틈을 뚫고 한반도를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닙니다. 이미 바다는 30도 안팎의 뜨거운 물로 끓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 열기를 흡수하면서 마치 괴물처럼 비대해지고
중심 기압은 940 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며 초속 50m가 넘는 돌풍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외벽을 뜯어내고 대형 구조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만약 이런 태풍이 수도권을 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교통망이 마비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선도 연쇄적으로 취소됩니다. KTX와 고속도로 역시 강풍과 폭우로 멈춰서게 됩니다. 둘째, 전력망이 무너집니다. 강풍에 송전탑이 흔들리고 침수로 변전소가 가동을 멈추면 도심 전체가 암흑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셋째, 도심은 물에 잠깁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과 한강 지류가 범람하면 지하철 역사와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그 피해는 단순한 침수를 넘어 수십만 명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과장이 아니라 과거 사례와 현재 기후 조건을 토대로 한 가능한 현실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풍이 예전보다 더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하고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4, 5일 전부터 대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틀 만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니 태풍 걱정은 끝났다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10월 초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차바, 2022년 흰남노 모두 9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온 변화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밀려드는 갑작스런 찬 공기. 기온은 하루아침에 10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대야의 잠 못 이루던 도시가 내일은 한겨울 같은 칼바람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기온 변화는 인체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농업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인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벼가 쓰러지며 과일은 낙과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태풍 직후 찾아오는 갑작스런 한파입니다. 2중, 3중의 충격이 농촌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가을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폭염, 태풍, 한파, 세 가지 재난이 차례로 덮쳐오는 3중 충격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가을 하늘의 불안정한 움직임 뒤에는 더 큰 기후 요인이 숨어나 있습니다. 바로 라니냐와 음에피디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단순한 해양 대기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계절 패턴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입니다. 올해 적도 태평양의 수분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며 뚜렷한 라니냐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상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립니다. 그 결과 9월과 10월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은 가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9월 초에 이미 국지성 호우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니냐의 영향은 가을을 넘어 겨울까지 이어집니다. 11월 이후 북극 한랭 공기가 남하하면서 갑작스럽게 급격한 기온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가을은 평년보다 덥지만 겨울은 오히려 더 춥고 건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한반도에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잦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에피디오, 즉 네거티브 피디오 현상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태평양 10년 주기 변동은 원래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을 태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져 한반도로 강력한 찬 공기가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11월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심의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둘째, 폭설 시나리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 하루 새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은 마비되고 농업시설은 붕괴되며 산간 지역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생활 여건 악화. 급격한 온도 변화와 한파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환자를 급증시킵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기상청은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대비하고 11월 이후에는 한파와 폭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계절은 단순한 가을이 아니라 재난과 시험이 연속되는 경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날씨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씨 속에 담긴 경고의 목소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9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풍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9월과 10월 초는 한반도가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역대 한반도를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들, 매미, 차바, 흰맘노 모두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끊임없이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며 이 뜨거운 바다는 태풍의 연료 창고와도 같습니다. 올해 들어 6호, 12호, 15호 태풍이 차례로 발생하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10월 초까지는 태풍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태풍들이 먼 남태평양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태풍은 강력한 상태로 빠르게 북상하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태풍의 속도, 강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삼중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전하는 이야기가 오직 위험만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는 우주가 펼치는 장엄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개기월식입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며 붉게 물드는 순간, 이른바 블러드문이 밤하늘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찾아오는 장관으로 기상 조건이 허락한다면 많은 이들이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천문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달의 변화를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붉게 물든 달은 불안과 경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한쪽은 태풍의 위협에 긴장하고 다른 한쪽은 월식의 장엄함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날씨와 기후 그리고 천문 현상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태풍의 경로를 확인하는 것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월식의 붉은 달을 보며 자연 앞에 겸손해지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태풍은 우리의 대비를 시험하고 월식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겨울이 됩니다.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준비되어 있는가? 자연의 변화 앞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월과 10월 초의 하늘은 이 질문을 거대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을은 과거와 달리 점점 더 불확실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올해 역시 그 변화의 폭은 롤러코스터와 같아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초입에도 여전히 30도를 넘는 폭염과 소나기성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계절의 시계가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기후적 혼란의 배경에는 라니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이 현상은 단순히 원거리 해양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날씨 패턴 전반을 뒤흔드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니냐가 나타날 경우
9월과 10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강수가 예상되며 11월에 들어서야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고 강수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국 완연한 가을을 즐기긴 올해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태풍이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해와 일본 부근 해역에서 활발한 태풍 활동이 관측되고 있으며 제15호 태풍 페이파는 일본 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축하면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태풍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음의 PDO, 즉 네거티브 PDO 현상이 꼽힙니다. 이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장기적 변동 현상으로 강한 음의 국면이 나타날 경우 동아시아 주변의 고기압 배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근접에 있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이 음의 PDO가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태풍의 북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6월 이후 급격히 상승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바다는 태풍의 연료 창고와도 같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태풍들이 이전보다 더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하고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10월 초까지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올해 가을은 단순히 기온과 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태풍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언제든지 일상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전히 계절의 시계는 여름에 머물러 있지만 가을은 어느 순간 태풍의 칼날과 함께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계절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대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을철 기상 패턴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예컨대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 농업 현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고온 피해와 침수 피해를 동시에 입으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 모두 평년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의 변수는 물류와 산업 현장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급속히 발달하는 태풍은 항만 물류를 마비시키고 해상교통망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 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일본 내 주요 항구는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수많은 선박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 한반도에도 현실로 닥칠 수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이 단순히 덥고 비가 잦은 계절이 아니라 복합재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폭염, 폭우, 태풍이 교차하는 복합적 양상 속에서 기상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험한 기후재난 사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2023년 폭염과 산사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충분히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위험은 예측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후 시스템은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보된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기상청 역시 10월 초까지는 매일 상황을 주시하며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을의 핵심 키워드는 경계와 준비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날씨가 아직 여름처럼 덥다 하더라도 태풍과 폭우의 위협은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개인 또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가을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청명한 계절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요구되는 계절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을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나면 계절의 위험도 끝난다고 안심하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태풍들은 오히려 9월과 10월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한반도를 강타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시속 60m에 달하는 초속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남부 지형을 폐허로 만들었고 전력망과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현대사회가 얼마나 기후재난에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는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을 강타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항만과 산업단지가 물에 잠겼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부분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2022년 태풍 흰담노는 역대급 위력을 지닌 채 한반도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포항에서는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 지하차도가 침수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태풍과 폭우 앞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9월과 10월은 한반도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늦가을 태풍 시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올해 가을의 기후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라니냐의 발달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 둘째,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으로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로 열릴 가능성. 셋째, 10년 주기의 해수면 온도 급등으로 강력한 태풍이 급속히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친다는 점이 우려를 기우고 있습니다. 즉 과거 매미, 차바, 흰남노와 같은 초강력 태풍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올해도 역사적 재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가올 9월과 10월은 결코 단조로운 계절의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날씨가 롤코스터처럼 번갈아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초반은 아직 여름의 기세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치솟고 국지성 폭우와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부를 감싸고 있어서 뜨거운 공기와 습한 바람이 머무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짧고 강렬한 소나기, 돌풍,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전망입니다. 9월 중반에 들어서면 가을의 첫 서늘한 공기가 북쪽에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역이나 둥중국해에서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태풍이 급격히 세력을 키운 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 흰남노가 9월 초에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것도 같은 기후 패턴 속에서였습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때때로 한랭전선과 태풍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복합재난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우, 다른 한쪽에서는 강풍이 몰아오는 상황은 농업, 산업, 교통망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월 초반은 올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 초까지는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아 늦가을 태풍이 강력한 위력으로 한반도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늦가을 태풍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0월 중후반에 들어서면 비로소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나타날 것이며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변덕스러운 기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시적으로 따뜻하다가 밤에는 급격히 추워지는 일교차 극단적인 일차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올가을은 단순히 선선한 계절이 아니라 끝까지 예측 불허한 계절로 남을 것입니다. 폭염, 폭우, 태풍, 한파가 되엉켜 시험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